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론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스트롤러지, 즉 점성학인데요. 한국에서는 정말 낯선 장르이지만 서양 쪽에서는 한국에서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익숙한 하나의 미신이자 이론일 것입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하자면 같은 미신 쪽이라도 주역 같은 것은 꽤나 공부가 필요하고 긴 시간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률을 연구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꽤나 논리적이자 과학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 점성학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꽤나 공부하기 어려운 학문이며 아주 정교한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점성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행성들의 위치로 지구의 문명의 변화와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예지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그쪽에 집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에너지적 관점에서 예측해 볼 수 있고 이 에너지를 타고 가는 삶과 이 커다란 에너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삶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즉, 이 에너지에 서포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의식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점성학에서는 일정 기간을 주기로 우주 안에 특히 지구 주변의 행성의 위치가 바뀜을 통해 지구에도 우주로부터 전해지는 에너지의 변화로 환경이나 의식의 변화가 온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는 별들은 어떠한 배터리나 콘센트로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스스로 회전하고 그리고 각각의 위치를 계속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이러한 움직임이나 질서에는 분명히 동력이 필요할 것이고, 즉 어떤 힘, 에너지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의 주제인 점성학에서는 행성들의 움직임을 통해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흐름이 어떤 성질의 흐름인지를 예측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일주일이나 한 달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눠서 보게 되고요. 기간을 길게 두고 볼수록 에너지의 흐름 또한 아주 강하고 그 힘과 그 힘에 의한 영향도 크다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긴 주기로는 240년 주기까지 늘려서 흐름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240년을 주기로 에너지의 흐름의 변화로 인해서 에너지 생명체인 우리 인간들도 영향을 받아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도 변화를 맞게 되고요. 즉, 이러한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 우리 인간 사회의 시스템도 크게 변화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오늘의 주제로 잡았냐 하면은 그 240년의 주기가 바로 올해 바뀌게 됩니다. 날짜 궁금하시죠? 바로 12월 22일입니다. 물론 240년의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 것이 야 12시 정각이다, 야 빨리 바꿔,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이미 그 변화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요. 우리는 현재 그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이 되면 진짜 공식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에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240년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의식이 크게 바뀌게 되고 라이프 스타일, 사회 시스템 등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240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심플하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의 240년은 어떤 240년이었고 앞으로의 240년은 어떤 240년이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이론을 아주 간단하게 공부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고대부터 우리 인간들은 이 우주의 구성물질, 우주 전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의 구성 입자에 관해서 본능적인 물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고요. 기원전 624년 고대 그리스인 탈레스가 바로 그 첫 의문을 제기한 공식적으로 알려진 철학자인데요.
그 당시에는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물로 보았고요. 시간이 지나고 기원전 490년에 엠페도클레스에 의해 물질의 기본 단위는 물 하나가 아닌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제4원소 이론이 처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도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이론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 이론이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졌고요. 점성학에서 이 제4원소가 자신들 고유의 특징을 가지며 좀 전에 말씀드린 240년을 주기로 순환을 하는데, 현재 이 끝물을 달리고 있는 240년은 흑의 성질을 지배를 받는 기간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세상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흑의 시대에서 태어났고요. 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올해를 넘겨 내년 이상을 살 수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흑의 시대를 넘어 다음 시대까지 경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끝물인 흑의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진 시대일까요? 흑은 결국 땅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고 땅의 시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땅은 움직임 없이 안정적이며 거대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요. 비유를 하자면 타이타닉처럼 아주 커다란 배를 떠올리시면 흑의 시대, 땅의 시대의 특징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바로 태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 땅의 시대, 즉 타이타닉 안에서 태어난 것이고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배에서의 생활이 당연하고, 그리고 이 배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며 특별한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최근 갑자기 이런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긴 항해를 마치고 이 배는 이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멈추면 다음 탈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각자 여행을 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 마이 갓.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타고 있었던 이 타이타닉, 즉 땅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바람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아주 간단히 냄새만 맡아보는 정도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땅의 시대를 상징하는 타이타닉은 일단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즈만큼이나 아주 무겁고 대신 안정감이 있겠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타고 있으며 모두가 각자 어느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소유와 개인의 안전을 가장 큰 가치관으로 둡니다. 12월 22일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바람의 시대는 땅의 시대를 타이타닉에 비교한 것처럼 종이 비행기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종이 비행기는 혼자 타야 하고 정말 가볍고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쉽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혼자 타고 있기에 남들 눈치를 볼 일도 없이 마음 편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 두 시대의 특징을 이미지로 비교해 알아봤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땅의 시대에는 모두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고요. 즉 같은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한 배를 타고 있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고요. 그곳에서 지켜야 하는 룰이나 따라야 할 법칙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하겠죠. 그것이 부당하거나 자신과 맞지 않더라도 큰 배를 함께 타고 있기에 지키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벌을 받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따를 당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더라도 배가 일단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면 그쪽으로 자신도 옮겨져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요. 그 방향으로 자기가 가기 싫다면 배에서 거친 바다를 향해 혼자 뛰어들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선택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의 시대에서는 혼자서 가고 싶은 곳을 편하게 결정하고 언제든 쉽게 옮겨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종이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거니까요. 즉 삶의 가치나 행복의 기준, 라이프 스타일들이 개인 단위로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게 될 것이고요. 쉽게 말해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타이타닉의 삶의 종말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의 행복,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가치를 가지면서 우리의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땅의 시대에서는, 즉 타이타닉에서는 배를 움직이고 배 안의 룰이나 법칙을 정하는 것은 일부 소수의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즉 상하관계, 명령과 복종 관계가 당연시된, 즉 권력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개인이 할 일을 잘 수행한다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들은 윗사람이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니까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돼 라는 그런 의식도 팽배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에 소수는 숨을 수도 있었고 멍하게 그냥 그 흐름에 따라 살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책임감 없이 이런저런 것들을 쉽게 타인의 탓으로, 다른 것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습관도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히면 그건 선장이나 부선장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리면 됐고, 음식이 이상하면 타이타닉의 메인 셰프의 잘못으로 생각해버리면 그만이었던 거죠.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힘없는 사람들만 당한다, 꼬리 자르기 같은 거요. 그런 일들이 물론 많이 있었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 의식 차원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의 환경이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이러니까, 내 애들이 그 모양이니까, 내 회사가 거지 같으니까, 남편이 이러니까, 와이프가 이러니까, 내 친구가 이러니까, 대통령이 이러니, 정치인들이 이러니, 세상이 이러니 등등 자기 책임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이외의 다른 것에 모든 책임을 넘겨버리는 쉬운 사고방식이나 마음가짐이 팽배했던 사회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람의 시대에서는 각자가 종이 비행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날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질 수밖에 없어요. 조종하는 것도 자신이고 종이 비행기를 타고 날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도 정작 자신밖에 없으니까요. 삶을 통해 비유해보자면 자신이 했던 행동이나 생각들이 자신에게 직접 돌아와 영향을 미치는 힘이 정말 강한 시대가 바로 이 바람의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 바람의 시대의 에너지 흐름의 특징으로 그 꿈을 이루는 것에 서포트를 받게 되지만 그것의 책임도 분명히 직접적으로 맛볼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가 커진 만큼 자신의 책임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에너지적, 의식적 차원으로요. 예를 들면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들이 자신의 현실에 반영되는 것도 그만큼 빠르고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내보낸 것이 피드백으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힘이 정말 강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땅의 시대, 타이타닉의 시대에서는 공간이 넓으니까 각자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얼마든지 쌓아놓고 살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 물건이라 함은 말 그대로 진짜 물질적 물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포함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가치관 같은 것들 말이죠. 즉 타이타닉 안에서는 모두가 어느 정도의 공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며,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것을 타인의 소유물과 비교해가며 우위를 따지곤 했었지만, 새로운 바람의 시대, 즉 종이 비행기를 타야 하는 시대에서는 이런 소유물들은 다 싣고 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실으면 무거워서 날 수조차 없을 테니까요. 바람의 시대에서는 자신의 소유물, 물건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생각조차 단순화해서 가능한 한 자신을 물질적 뿐만 아니라 의식적, 감정적으로도 가볍게, 가뿐하게 살지 않으면 이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에 맞춰 살 수 없는 시대가, 살기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수많은 지켜야 할 기본적 생각, 의식,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바람에 날려서 정말 중요한 것들 이외에는 우리의 사회의 시스템에서 빠르게 사라져갈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격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 너무 불필요하고 불합리적이다 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방금의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물건들로 예를 들어보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일단 사고 쌓아두고 유행이 지나면 또 새로 사고, 이런 소비의 패턴도 분명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물건을 늘리지 않고 가볍게
생각을 복잡하지 않고 가볍게, 라이프 스타일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바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시대의 중요한 가치, 라이프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이며, 현재까지 유지했던 땅의 시대의 사고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만약에 이 새로운 시대에도 고수한다면 이 새로운 에너지 흐름에 역행을 하게 되면서 힘든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죠. 간단한 예로 큰 파도를 거슬려서요, 혼자 반대 방향으로 막 헤엄쳐가는 그런 꼴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 맞게 될 바람의 시대에서 중요한 의식의 포인트를 깔끔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타이타닉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속한 방이나 자신이 속한 업무 부서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던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2층 스위트룸에 지내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혹은 저는 기관실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자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진짜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그 사람이 속한 덩어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그 사람 자신의 간판이 되었지만, 새로운 바람의 시대에서는 개인의 순수 가치가 자신이 속한 큰 덩어리의 가치를 앞서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신의 색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남들 눈치 보느라, 혹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불편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꼭꼭 눌러왔던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자신을 잘 드러내야 하는가, 어떻게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드러낸다면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서포트를 해줄 것이고요. 왜냐면 그런 시대가 바로 바람의 시대이니까요. 우리의 사회는 현재 땅의 시대에서 바람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그동안 감추어왔던, 즉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먼지와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려서 우리 눈에 막 드러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의, 그리고 스타들의 비리나 거짓말, 혹은 추함 같은 것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정말 많았던 요 몇 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꽤나 신빙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개인들도 미투 문제나 비투, 불륜 스캔들 같은 사건들도 정말 많이 접한 몇 년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감춰져 있던 것이 많이 드러날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이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행동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쉽게 오랜 기간 잘 숨길 수 있던 것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240년 만에 땅의 시대에서 바람의 시대로의 에너지적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각 시대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바뀐 큰 흐름을 거스르면서 살지 않고 흐름을 타고 이 에너지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가올 시대와 세상의 새로운 변화의 특징에 어떻게 자신을 준비하면 좋을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